안녕하십니까, 키즈플레입니다. 오늘은 확인검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신청서 작성법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찍었습니다. 뭐 맨날 간단하게 영상 찍었다는데 찍을 때마다 20분이 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다른 유튜버처럼 뭐 편집을 열심히 한다거나 전혀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 영상을 보시기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뭐 본업이 있고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편집까지 일일이 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영상은 뭐 한 20분이면 찍는데 이 편집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뭐 한 4시간 5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게 편집까지 하다 보면 제 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집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 중간중간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볼륨이 안 맞는다든지 영상 넘어가면서 어떤 잡음이 들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 많은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벌써 1분 16초가 지났습니다. 항상 10분 이내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마음과 같지 않게 20분 이상 걸린다는 거. 요즘 키즈카페 보시면은 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키즈카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세요. 이게 확인검사가 뭔지. 확인검사 신청이라는 게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뭐 미니기차, 뭐 에어바운스, 부터 에어하키, 팜트리, 회전컵, 오락기계, 코인라이더, 뭐 회전관람차, 미니 보트 등등등등등 일반적인 키즈 카페에서 설치하는 놀이 기구들은 전부 다 이 확인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검사 대상이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매장 오픈할 때 들어있던 놀이기구들은 이제 그 인테리어 해줬던 업체들이든 놀이기구 업체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주니까 다 이제 그게 당연히 다 돼 있는 건 줄 아는데요. 추가적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검사 나왔다가 이제 지적받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요것만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보고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갖고 이제 제가 직접 하거든요. 잘 따라 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에는 이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KTC랑 안전보건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KTC는 굉장히 큰 뭐 안전보건진흥도 크겠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뭐 처리도 조금 오래 걸리고 뭐 전반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안 가는 지역도 많고요. 이제 지방에 이제 이런 데는 잘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이제 검사 요청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주로 이제 안전보건진흥원 통해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안전보건진흥원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KTC는 좀 딱딱해요. 뭔가 좀 사무적이고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나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차니즘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안전보건진흥원 뭐 제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뭐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은 돈 내고 하면 뭐 안전보건진흥에서 저는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알아서 편의에 맡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진흥원 와서 신청 지금 여기 홈페이지고요. 빨리 영상을 줄여서 최대한 빨리 하자 하고 있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안전보건진흥원 홈페이지 누르시면 되고요. 사업 안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자꾸 내려가요. 요 밑에 확인 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 검사, 요 확인 검사, 유원시설 안전검사, 요 확인 검사,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검사 해서 안전성 검사 있고 허가전 검사, 정기 검사, 재검사 있고 밑에 확인 검사 있고 최초 확인 검사, 정기 확인 검사라고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조금은 헷갈렸었는데 이제 뭐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최초 확인 검사와 정기 확인 검사만 받으면 된다. 최초 확인 검사는 이제 기구를 막 설치했을 때 받는 게 확인 검사고요. 정기 확인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 받는 거니까 최초에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신청서 접수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정기 확인 검사에다가 뭐 번호 넣고 뭐 2년째 됐을 때 도래했을 때 여기 신청서를 넣으면 이제 검사를 해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최초 확인 검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요, 이렇게 서류가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뭐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있어요. 그리고 신청서 있거든요. 신청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운 받아서 직접 작성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신청서 작성 다 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시면요, 그쪽에서 이제 입금하라고 연락 올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서류 내용에 뭐 첨부하라고 하든지 뭐 빠진 게 있다고 하든지. 그래서 검사료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청서 작성하면 뭐 검사 통보하고 수수료 납부하라고 연락 오면 납부하면 검사로 납부하면 이제 접수가 진행되고요. 그러면 일정 잡아서 옵니다. 이 조사관 연구원님, 조사관님,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구들이 이제 검토해 주시고 문제 없으면 돌아가셔서 뭐 3, 4일, 뭐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설치 확인 검사서를 보내주거든요. 또 합격증을, 혹은 합격증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보완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거 있고요. 그러면 보완을 해라, 뭐 여기 쿠션을 좀 더 대라, 이런 거 보완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확인증 나오면 보완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보완하시면 되고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불가하다는 이제 통지서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다시 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넘어가서 자 보면은 확인 검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 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돌아가면, 여기 돌아가시면 여기 보면 안전성 검사가 있고 이 확인 검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야 올라가, 야 여기 안전성 검사가 있고 확인성 검사가 있는데, 뭐냐면 안전성 검사라는 건 쉽게 설명할게요. 에버랜드에 있는 뭐 이 롤러코스터, 뭐 12명 이상 타는 뭐 회전 바이킹, 관람차, 뭐 자이로 드롭, 뭐 후룸 라이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위험해 보이고 관리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놀이시설들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안전성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보건진흥원이나 KTC에서 뭐 단순히 키즈카페에 있는 놀이시설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원지에 있는 뭐 놀이기구들, 짚라인, 뭐 케이블카, 이런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성 검사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밑에 있는 이 확인 검사라는 건 뭐냐면, 놀이기구는 놀이기구인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 왕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확인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아니죠.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놔뒀어요. 그럼 기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탑승하는 기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차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기에는 뭐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도 받아야 되고, 뭐 비상 인력, 뭐 이런 점검 인력도 다 배치돼 있어야 되고, 이게 워낙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그만 키즈 카페라든지 조그만 유원지에서 조그만 놀이기구를 넣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사업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뭐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이 확인 검사라는 걸 만들어서, 확인 검사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해 봅니다. 안전성 검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로 확인을 해준다. 여기 써있네 보니까. 대상이 아닌 유기기술에 대한 안전상태 검사를 하는 검사.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이건 기차 맞고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검사는 다 했어. 근데 이거는 유원지 안전성 검사의 대상의 놀이기구는 아닌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만 받으면 되는, 그리고 자율적으로 매장에서 관리자가 매일매일 성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면 되는 정도의 놀이기구야. 그걸 내가 확인해 줄게, 확인해 준 거야 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 확인 검사가.
어렵나요? 어렵나? 그래서 이름이 확인검사예요. 옛날에는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한 몇 년 전에는 비검사라고 했어요. 비검사. 뭐 같은 얘기인데요. 비검사, 안일 비자의 검사인가? 그래서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비검사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비검사 신청한다 뭐 이랬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몇 년 안에 확인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놀이기구는 맞는데 위험한 놀이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님을 확인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받은 놀이기구 때문에 관리자의 자율적인 관리하에 이제 운영을 하면 되고 2년에 한 번씩 기계 장치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으면 된다. 아이고 요거 설명하는데 10분 걸렸네요. 그리고 확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상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확인 검사 대상, 미니 기차. 미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확인 검사에는 기차는 확인 검사 대상이에요. 기차는 확인 검사 대상인데 가장 중요한 게 30m 이내요. 레일 30m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처럼 항상 출제 나오는 문제처럼 기차에는 항상 30m 이내에 기차를 설치하게 되면 확인 검사 대상이고 30m가 넘어가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에요.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검사 통과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즉 에버랜드에 있는 기차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우리 매장에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31m부터는요. 그래서 모든 기차를 30m 이내로 끊는 죠. 그래서 이 길이를 길게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차가 이렇게 가끔 키즈 카페 가서 보시면 요렇게 기차가 조그만 데게 빽빽 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씨 기차 좀 길게 하지 이거 뭐라고 이 재밌다고 이거 하냐. 이유가 다 이 30m 이내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죠. 어떤 데 가면 기차가 왕복만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제자리에서 왕복 직선. 이게 이제 30m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동탄에 오픈했던 매장 한 600평 됐던 매장인데 처음에 이걸 모르고 막 한 50m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뭐 이게 안전성 검사 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점주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50m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요렇게 잘랐나? 요 정도를 잘랐죠. 잘라내 가지고 와 이거 쓸데없는 거 설명하는데 또 시간이 그러지네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게 원래 회전하는 거였는데 요렇게 가서 딱 30m까지만 갔다가 30m에서 돌아오는 형태로. 그래서 이 구간은 못 쓰는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30m 넘으면 안 된다는 거, 30m가 안 넘으면 확인검사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왕구 자동차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들 보면 속도가 보시면 여기도 5km, 5km, 5k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라이더, 뭐 미니카, 범퍼카 다 5km거든요. 작동하는 왕구 이 승용 이 놀이기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안전 요원이 그 검사하시는 요원이 나오셔가지고 그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측정하세요. 이게 3km인지 4km인지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하고요. 네, 그래서 이 5km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건으로 이 5km를 측정해서 5km 넘으면 불합격 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km에 맞추고요. 그래서 5km 또 재미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다가 이제 속도 조절 벨 이거 다이얼을 달아가지고 검사 받을 때만 5km로 받고 검사 끝나면 10km로 막 조정하고 이런 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이제 뭐 되는 거죠. 아실 거라 뭐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보고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주로 많이 있는 게 이제 기차하고 뭐 이런 부분이고 보시면 이런 물놀이 보트 이런 거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에 검사되는 게 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그러니까 무동력 보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걸 잘 알고 계십시오. 가끔 모터로 가는 보트 같은 경우는 안전성 검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게 사이클 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올린 게시글이고요. 카페에 올린 글인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여기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코인 라이더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코인 라이더들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없다고 해도 다 코인라이더들은 검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코인라이더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코인라이더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이 작동, 이 움직이는 깐딱깐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단 부분이 이제 발에 끼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많이 설치하시는 것들이 뭐 미니 회전목마. 회전목마는 뭐 반경이 2m, 이 지름이 2m 이내,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일 경우 뭐 이 확인 검사 대상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전성 검사 뭐 이런 기준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요 회전컵, 미니 회전 문어, 뭐 회전 야자수, 뭐 팜틀이라고도 하고요. 요런 것도 이제 확인 검사 대상이고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VR 체험, 도깨비집, 뭐 이건 VR 이런 것도 확인 검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 바운스, 뭐 하키, 뭐 많이 오해하시는데 하키, 뭐 물총놀이, 로데오, 농구 게임기, 관람차, 뭐 공 던지기, 화살 맞추기 전부 이제 확인 검사 대상입니다. 근데 이 물총 같은 거 넣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하키 같은 거 그냥 넣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하키뿐만 아니에요. 모든 오락기구, 이제 키즈 카페 내에서 움직이는 오락기구, 농구 뭐 이런 거, 농구 게임기 이런 거 전부 다 확인 검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시길 제가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실 것 같고요. 요게 모르시면요, 애매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진흥원 들어가셔가지고요,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사진 한 장 보내세요. 요런 놀이기구인데 이거 확인 검사 대상이 아니냐? 그럼 그쪽에서 연락을 줍니다. 요거 확인 검사 대상이니까 확인 받으십시오. 그럼 받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아니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우리 가게 요거 있는데 요거 확인 검사 대상인가요? 그럼 제가 보고 판단해 드릴게요. 명품 진품 뭐 그런 것처럼 요거는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대상이지만 받으시면 탈락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제가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끊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내일 모레 올라갈 영상에는 이제 실제 작성하는 거, 제가 작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저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퀴즈플레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확인검사 이제 실제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진흥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확인검사 들어가신 다음에 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신청서가 나오거든요. 그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다운 받으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두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청할 때 물론 한 대, 뭐 만약에 오락기가 뭐 신청할 게 한 대다 그러면 요거 하나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 신청하려는 오락 뭐 이렇게 기구가 여러 대다, 네 대다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네 장 작성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이메일 주소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이 되게끔 되는 구조고요. 이건 지우고요. 지금 저희 신청하려고 하는 거는 미니 에어바운 아니요, 회전 문어 에어바운스고요. 요거하고 요거 회전 라이더인데 이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은 동일한 명칭이 없어서 기존에 이제 그 카테고리 분류에 회전 라이더로 지금 일단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쪽에서 보시고 요건 명칭을 바꿔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가이드를 제시해 줄 거거든요. 그거 맞춰서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일단은 두 대를 신청하면요, 제가 내용을 적겠습니다. 적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기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요 V자 하고 업체명, 잠시만요.
이름은 대표자 이름, 매장 주인 이름 쓰면 되고요. 점주님 이름 쓰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쓰시면 되고요. 담당자면 뭐 대표자 이름 쓰면 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이름 쓰면 됩니다. 대표자 연락처 넣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분.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나중에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되고, 신청업체 주소, 전화번호, 제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직전 검사일 쓰라고 되는데 최초 검사니까 이건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아까 받을 게 뭐라고 그랬죠? 총 2개라고 그랬죠? 에어바운스 1개, 회전 컵, 회전 라이더 1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설치 장소는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설치 완료일은 2022년 10월 20일, 검사 희망일 2022년 10월 29일까지 10월 20일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신청 작성일은 2022년 10월 19일, 신청일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요거 그냥 기본 정보입니다. 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들어가는 거 이름 쓰고 대수 쓰면 돼요.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뭐 코인라이더면 코인라이더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2대니까 2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6의 기구명, 에어바운스, 문어 에어바운스 설치 장소, 설치 연원일 2022년 10월 20일, 제작 연원일 2022년 10월 01, 규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정확하면 좋지만 뭐 정확하면 좋죠. 이게 문어 에어바운스가 지름이 3,400입니다. 밀입니다. 원형이니까 3,400이겠죠. 최고 높이가 2,300. 탑승 높이는 없으니까 놔두고요. 출력은 여기는 저희 이 회전 문어 에어바운스가 원래 회전하거든요. 밑에 모터가 들어가세요. 근데 저희는 모터를 뺐어요.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에어바운스 역할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동력이라고 썼습니다. 대수 1대고 탑승 인원은 뭐 6명, 시속, 무동력, 작동 방식, 미니 에어바운스로 아이들이 이용함,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제조사, 주식회사 큐브 스튜디오, 전화번호 010-3900-3530, 서울 박상훈. 뭐 제작사 설치사는 이거 납품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세요. 없으면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큐브 스튜디오 010-3900-3530, 서울, 서울이 인천이네요. 인천.
인천 박성. 그래서 사진을 여기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삽입 편집 그림 바탕화면에서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갔지? 요거 왜 안 들어가? 아, 이 사이즈가 안 맞나 보네요. 잠깐만요. 당황했네.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는 거지? 더 줄여야 되나? 안 들어가네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를 때는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거 회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거 참 잘했는데요. 개체 수송 들어가서 회전하기가 있나? 회전각 180도. 이런 씨. 90도. 그렇죠. 죽지 않았어. 여기 그 다음 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업체명 교구 스튜디오 송도 지점 2022년 10월 19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총 2부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진흥원 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니까요. 어려우시면 카톡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작성해 드릴게요 대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